자신과 타인에게 이롭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중 침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 대한 뒷얘기를 하거나 과한 수다 또는 자신의 의견이 정답이라며 고집을 부리는 언행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침묵을 꾸준히 실천한 프랭클린은 말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이 듣는 습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중 가장 마지막 덕목인 겸손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랭클린의 겸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프랭클린은 처음부터 자신의 덕목에 겸손을 넣을 생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완성된 12가지 덕목을 실천하고 있었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교만함이 자주 드러나 토론이나 대화를 할 때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옳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만하고 무례하고 그것 때문에 남들이 불편해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 있다니까? 너무 센 조언이죠. 저같이 그릇이 적은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프랭클린 선생은 이러한 조언을 듣고 난 후에 마지막 덕목으로 겸손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것이 큰 가치관이 되어서 프랭클린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양 철학자 노자의 도덕경 중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요. 음과 소리는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이어진다.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며 흘러간다. 이런 뜻으로서 성급히 답을 내리지 말고 고요함 속에서 세상의 진정한 조화를 관찰하라는 노자의 관점입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에 더 많이 들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배워 더 깊이 글을 쓰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프랭클린과 매우 유사한 관점이죠. 침묵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나의 견문을 넓힐 수 있고 불필요한 언쟁을 줄여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에 대하여 더욱 깊게 알게 되어서 겸손을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자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에 맡겨 자라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을 기르되 점유하지 않는다. 남을 돕고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그 지위에 오르지 않는다.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으니 공을 잃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자면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자세를 뜻합니다. 침묵과 겸손에 대한 노자의 관점이 온전히 담겨있는 구절이죠.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야, 내가 예전에 말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며 과거에 얽매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될 때도 있고요. 이러한 습성은 곧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침묵과 겸손을 유지하지 못한 즉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영광이란 사라지지 않고 지나간 대로의 깊이와 뜻이 물론 있지만 그것을 과하게 남용하다 보면 침묵하지 못해서 자신의 정답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겸손하지 못해서 자신을 과시하게 되죠. 누구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아집을 강하게 내세우고 자신을 과신하며 타인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의 지나온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옛날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한 뇌과학자분이 하셨던 말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억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굴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그 경험의 자산인 거죠. 그 경험의 산물들이 모여서 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바뀌지만 그 흔적들은 오롯이 나만 경험했다. 그래서 나라고 하기 때문에 과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중요한 것은 성과에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떠한 공과에 내가 했던 어떤 실적에 내가 했던 어떤 이름에 얽매이지 말고 운이 좋았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그만큼 이뤘네. 이렇게 성공을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했다 라고 하는 자세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기준으로 삼아서 예전엔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예전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얽매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현재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애석하게도 침묵과 겸손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한없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침묵과 겸손을 자신의 덕목으로 꾸준히 실천했던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이 겸손의 진정한 본질을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겸손의 겉모습만은 상당히 얻었다.
정리하자면 겸손을 완전히 이루었다고는 절대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자체가 나를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를 조금이라도 다듬어 줬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덕목을 지키겠다던 프랭클린도 끝내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자신이 겸손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난 늘 겸손했어 라고 주장해도 누군가 토를 달거나 의심하지 않을 위대한 인물인데 말이죠. 그저 침묵으로 자신을 관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동양의 미가 겸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너를 조금 더 표현해라, 너를 과감하게 표출해라 라고 하는 미덕도 존재하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를 과하게 드러내면서 못하는 것을 잘한다고 과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할 줄 모르는 거는 딱 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면 너 그거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저는 그러한 겸손이라는 관념, 그러한 시대 정신이었던 동양의 미가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만 드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나를 동격으로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 이러한 자세가 겸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패배자다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일 줄 알고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 그럴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겸손이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어렵죠. 우리가 완벽한 침묵과 겸손을 실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노자의 관점에서 얻은 영감을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응용한다면 조금은 침묵과 겸손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의 영감을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책 노자의 도덕경 수업을 조심스럽게 추천드려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번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